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오전 10시 6분입니다. 예. 국민의힘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게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분이 살아오신 그 인생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분은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은 이제 문수 김문수 후보님 마음은 우선 국민의힘을 재정비하시려고 하겠죠. 지금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분은 그런 쪽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예.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니까. 예. 사람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죠. 막 그분하고 같이 있다 보면. 이제 그런 걸 봤던 게 이제 저는 안철수 후보도 완전히 그 김문수 후보의 팬이 된 거예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되신 후, 그 전까지는 김문수 후보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몰랐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쭉 나오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알아보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의원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 나는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정치인 중에 존경하는 분을 만났다. 존경하게 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처음으로 존경하게 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뭐 이제 이런 이제 나경원 후보의 얘기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청렴도 꼴찌였던 경기도를 청렴도 1위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런 쪽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것은 뭐 능력이라기보다는 마음이죠. 그분이 마음이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일단 당을 다 잡자, 이게 재정비하자 당을. 우선 그게 이제 순서겠죠. 김문수 후보 입장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대호를 갖춰서 이제 저항을 하시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김문수 후보만큼 그런 쪽에 탁월한 능력을 보일 사람은 없다. 국민의힘이 빠르게 단합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금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도 뭐 마찬가지지만 우선은 국민의힘 내부도 많이 너무 썩어 있었다.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김문수 후보 생각은. 이제 그거를 이제 다 화합을 시키고 바로잡고 단합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제가 보기엔 가장 적격자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보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우선 당을 재정비하는 그 과정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실지 뭐 이런 건 제가 아직 뭐 정치를 잘 몰라서 뭐 모르겠지만, 일단 김문수 후보의 마음은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의 성향을 이렇게 비춰보면. 근데 이제 성공적으로 해내실 것 같아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쪽에 워낙에 탁월하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막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이제 사과도 하신 거고, 해단식에서. 예, 그런 걸로 보여지네요, 저는. 예, 뭐 그 형님 마음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게 보수니까요. 예, 우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반성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아, 반성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 반성을 하는데 이제 반성하는 거를 가르쳐 주려면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되거든요. 반성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걸 말로 설명한다고 반성을 하는 법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됐을 때 반성하는 게 보여지면 이제 그때 아 저렇게 반성하네 이제 그렇게 이제 배우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반성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반성부터 해야 된다. 거기가 출발점이다. 반성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행보를 보니까 아주 최고 적격자죠. 그리고 이제 투쟁이 시작되겠죠. 지금 이재명 정권의 그 독주를 막기 위한 독주죠, 독주. 완전 독주를 할 테니까. 근데 그 독주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그래도 독주라는 건 위험한데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 독주도 위험한데 그 독재도 위험한데 이건 뭐 여러 국민들이 알다시피 이 정부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정부가 독재를 한다 독주를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걸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제가 보기엔 50% 정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황을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정황을 보니까 부정선거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그때 그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봤고 근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는 부정선거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큰 폭으로 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조금 해갖고 실패한 게 그때 윤석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 때 이게 너무 조금 자기들이 넉넉하지 않게 삽입하는 바람에 약간의 차이로 진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대량으로 이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게 그 후에 들킬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조금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들키고 넘어갈 확률도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대량으로 했다 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드러날 수가 너무 확률이 높은 거죠. 들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만약에 진짜 대량으로 선거 조작을 했다. 근데 지금 뭐 유튜브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짤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더 두고 봐야겠죠, 조금.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게 완전히 들통이 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모를 일이에요, 아직.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도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이제 국민들도 많으니까 저야 뭐 확신을 하지만 또 어느 정도냐 그게 과연 지금 8% 이상 차이가 났는데 그러면 대량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제가 보기엔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이긴 걸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만약 8% 정도로 뒤집으려면 어마어마한 그 조작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약에 이제 그랬다면 가정일 뿐이지만 그랬다면은 이제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왜 너무 크게 그거를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조금 살짝 해도 들킬 확률이 높은데 왕창 했다 만약에 이러면은 그럼 뭐 시간이 지나면 거의 드러나겠죠 그 확률상. 그러니까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어제랑 좀 달라진 게 그 부분이에요. 이제 부정선거가 하나씩 짤도 올라오고 그러고 있어요. 영상들이. 그러다가 이제 큰 게 하나 터지고 확실해졌다 그러면 이제 뭐 난리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말씀드린 게 그런 조작을 만약에 하려고 하는 쪽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선 사전투표, 그건 제가 보기에는 사전투표가 아주 중점적으로 그 부정선거 선거 조작을 하기가 아주 용이하니까 그러니까 사전 선거 제도를 폐지하려고도 안 하고 그 세력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추론해 보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당일날 영상도 올렸지만은 이 사전 선거 때는 관내에 아무 투표소나 가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정을. 그러면은 만약에 조작을 하려면 그거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에서는 총 선거인 수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인데 벌써 사전 선거에서 1200명이 한 걸로 나왔다. 이제 그 비슷하네요. 그게 나왔잖아요. 황교안 총리가.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사전 선거 때는 아무 데서나 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그렇다고 100%를 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제 몰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한쪽에. 근데 가까운 쪽에다가 가까운 쪽을
일부러 멀리 돌아서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사전 선거에서 갑자기 전체 투표인 수를 넘어서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는 제가 이제 유심히 보려고 하는 게 부정선거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만약에 부정선거가 대량 조작이 있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드러날 텐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겠느냐 이제 그런 거고 만약에 드러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제 또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자 신분을 갖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가 만약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예, 상황이 이제 달라지죠. 당선자가 실질적으로 아닌 거니까 그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저쪽 민주당 쪽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위를 시작한다든가 예전에 뭐 한번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봉기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보게 되죠. 유튜브를. 이제 그것이 만약에 부정선거는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결정이 난다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국민의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계신 게 김문수 후보님이시고요. 그쪽은 뭐 워낙에 전문가시니까 국민의힘을 이제 단합해서 투쟁을 이어가겠죠. 저도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일단은 뭐 이쪽 우파 쪽 웬만큼 아시는 분들은 다 알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를 절대 다수를 가진 그 국회와 행정권이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위안이 되는 거는 국민들 중에 그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수치상으로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치더라도 일단 최소한 김문수 후보는 41%를 얻었으니까요. 부정선거가 전혀 없었다고 쳐도 41%라는 얘기예요. 그냥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얼마만큼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죠. 조금 있었다 그러면 한 45% 됐겠네. 당선은 안 됐겠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대량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역전이 나왔다. 만약에 실제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요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당선자 신분으로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안 됐고 아직. 그게 과연 뭐 괜히 그렇게 되는 거냐. 트럼프 쪽에서 어떤 의도가 있거나 또 생각이 있는 거냐.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다려보는 걸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신이 똑같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때. 4년, 그래서 바이든이 4년을 했던 거니까. 자기가 당선이 됐는데 부정선거로. 니들 하지마 했는데 했거든요. 니들 그 부정선거 하면 나 승복 안 한다. 라고 계속 6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했거든요. 그래갖고 바이든이 됐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버텼죠. 나는 이거 밝혀내겠다. 이거 부정선거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버텼어요. 그 조사하자. 이렇게 버텼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회에 사망자가 나오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그 포기하고 그냥 인수인계하고 그냥 바이든 정부에 인수인계하고 4년을 또 선거운동하면서 보낸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은.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그때 바이든한테 잠깐 4년 동안 정권을 내준 그 상황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재명 당선자는 당분간 좀 깨름직하겠죠. 이게 터지나 조마조마하겠죠. 부정선거를 만약 했다면 야 이거 부정선거 이슈가 그러니까 묻고 가야 되는데 그게 묻혀버려야 되는데 이제 어찌됐건 묻으려고 할 텐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저는 있었다고 보지만 아직 확실한 이제 증거가 뭐 이게 밝혀진 게 없으니까는 이제 저는 심증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시쳇말로 쫄깃쫄깃하겠죠. 이거 되긴 됐는데 부정선거를 만약 했다면, 야, 이거 이제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네, 그런 심리 상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더 두고 봐야죠, 이제.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그냥 묻혀버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신분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김문수 후보의 역할이 가장 커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다행스러운 거는 그쪽의 최고 전문가가 김문수 후보니까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 그러니까 부패 척결을 위해서 계엄을 한다고 했는데, 부패 정도가 생각보다 더 심했던 거죠, 지금. 이렇게까지 밀리는 거예요. 지금 자유우파 진영이 밀린 겁니다. 저쪽이 조작을 했던 뭐예요. 저쪽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고 뭐고 그런 건 안 가리잖아요, 원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쪽, 북한 쪽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그쪽 계열들은 그걸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칙은 그럴 수 있는 거다, 원래. 반칙은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러니까 거짓 선동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기만 하면 한다. 뭐 이런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뭐 그런 쪽이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즐거운 하루. 어렵지만. 예, 즐거운 하루 보내기가 참 어려운 시기죠. 예, 아, 진짜 언제쯤 끝날지. 예, 아무튼. 예, 최대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